자, 3월 21일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66,900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 단기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 지금 계속해서 사용을 했던 하락 채널로 아래쪽으로 빠지는 패러렐 채널의 상단 부분을 돌파를 했다라는 부분이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보통 이렇게 채널 상단 부분을 돌파를 하면은 여기에서 움직임이 이전과 다른 형태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일단 참고를 하시면 좋겠는데, 저는 일단은 조금 멀리서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형태의 패턴도 보인다라고 이제 어제 이야기를 다 드렸는데, 솔직히 지금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는 감을 잡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단기적인 차트와 그리고 멀리서 봤을 때의 모습, 그리고 다른 비트코인과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차트를 우리가 사용을 해봄으로써 방향성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분석은 조금 뒤에 드리도록 하고 일단 어제 있었던 FOMC 정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금리 결정이 있었죠. 금리 결정은 동결이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금리는 결정이 이제 동결이 되었는데, 일단은 이제 어제 FOMC는 중요했던 게 이제 점도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점도표는 분기별로 3, 6, 9, 12 이렇게 1년에 4번 정도가 나오는데, 이 점도표를 보면서 연준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일단은 지금 금리를 동결을 했고 연내 3회 금리 인하를 전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연 3회를 하겠다라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의미를 제스처를 취함으로 인해서 지금 3대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최고가 찍고 있고, 지금 S&P 500 같은 경우에도 최고가를 지금 찍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사람들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연준의 피벗을 기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CPI 발표나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게 나옴으로 인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하지 않을까, 횟수를 많이 줄이지 않을까 라는 이유들 때문에 조정이 왔었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이전에 이제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는데 금리 인하가 멀어지는 거 아닌가, 계속해서 인플레의 데이터들이 너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조정이 왔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어제 이 부분은 좀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이제 점도표를 확인을 했는데, 자, 이게 12월입니다. 12월 점도표랑 이번에 있었던 3월의 점도표를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걱정을 했던 부분은 이전 점도표에서는 그래도 여기에서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까지, 세 번 혹은 뭐 두 번, 뭐 이런 식으로 두 번이나 세 번, 그리고 많으면은 네 번까지도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2024년도에 이런 부분을 기대를 했었는데, 어제 이제 점도표가 발표된 게 이거거든요. 일단은 네 번은 안 한다라는 게 확실해졌어요. 지금 이전에는 네 번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금리 인하를 네 번까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곳에도 투표성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완전히 없어졌고 이제 3회에 거의 대부분의 무게가 실려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이전에도 세 번 금리 인하는 많이 투표를 했죠. 그래서 세 번 혹은 두 번, 세 번 혹은 네 번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까지는 아니라도 그래도 이번에 점도표를 봤을 때 세 번 금리 인하는 할 수 있다. 이러면 거의 기정 확실화가 되기 때문에 이 차트가 너무, 점도표가 너무 잘못 나온 게 아니었어요. 만약에 이전에 이제 12월에 점도표에서 이 네 번 인하를 하겠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번에 바뀌었는 게 세 번 쪽의 무게가 확 실렸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네 번에서 세 번으로 줄어든 게 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악재가 될 수가 있었지만 12월에도 세 번 정도가 적절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많으면 네 번까지 하겠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세 번으로 거의 기정 확실히 되면서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을 했던 이 악재 부분이 좀 해소되는 부분이 가격 상승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OMC 요약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이제 연내 3회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를 하는 거고, 이제 파월은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경제가 양호하다,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세고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이제 3시에 이제 발표가 되자마자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자리 증가 여전히 강세, 실업률 낮은 수준이고 유지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2% 달성, 계속해서 말하는 달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목표 범위를 줄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점도표도 이제 3시 딱 되자마자 나오자마자 이제 저희 채팅방에는 다 올려드렸는데 저희 채팅방에서도 말했어요. 3번 금리 인하가 이제 많이 있었는데 4번 금리 인하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 때문이었는데 결국은 너무 잘못 나온 것도 아니라고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내용은 패닉을 줄 만한 내용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악재로 생각하던 게 해소가 되니까 가격이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파월이 어제 이제 말했던 것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건 바로 이겁니다. 1월, 2월 CPI 과잉 반응하지 않겠다. 원래 보통 이제 1월, 2월에는 우리가 이번에 CPI가 굉장히 높게 나왔죠. CPI, PPI 모두 좀 많이 높게 나왔는데 원래 그렇다. 원래 연초 1, 2월에는 원래 그런 식으로 좀 높게 나온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굉장히 다독여주는 비둘기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말했던 지금 3대 지수는 최고가를 기록을 하는 이런 형태가 지금 나왔죠. 일단은 좀 악재로 생각했던 부분이 해소가 됐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우리는 차트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차트가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을 보는데 좀 어려울 때 이걸 뒤집어 봐요. 차트가 이제 이런 식으로만 맨날 보다 보니까 자꾸 이게 원래 보이던 모습도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비트코인 차트인데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뒤집어 본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차트도 원래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차트가 있잖아요. 차트가 있으면 이걸 한 번씩 그냥 저는 뒤집어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좀 새롭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왔다가 여기 지지하고 이 구간 뚫으면은 밑으로 확 내려가겠네. 근데 이게 뒤집어진 상태니까 말 그대로 여기 구간 뚫으면 확 올라가겠네. 이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헷갈릴 때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 보는 거를 해보는데 이제 보면은 지금 이 형태가 이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은 어제 이제 채팅방에서 알려드렸어요. 보시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이 63,000이었거든요. 63,000달러 정도였는데 이런 형태의 패턴이 나올 수가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만약에 레프트 숄더까지 왼쪽 어깨까지 이 라이트 숄더도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69K 뭐 70K까지도 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반등이 만약 나오는 이 시기에서 70K까지도 반등이 나올 수는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아까 여기 이 차트에서는 안 보이지만 이거를 조금만 우리가 멀리서 보면은 이게 잡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가 만약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쪽에서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밑으로 눌림을 줄 수가 있고, 이 눌린 구간의 어느 구간 정도가 뚫린다라고 하면은 이 아래 구간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다. 50K 초반까지도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어디일까? 이 구간이 말했던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죠. 여기 보시면은 0.382 구간, 혹은 우리가 큰 차트로 봤을 때 우리가 지지로 잡고 있던 이 구간이죠. 만약에 이 구간이 깨지면은 여기에서 아래 구간까지도 우리가 열어둬야 된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 차트라고 생각합니다. 말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온다. 이전에 하락을 했던 구간에서 이렇게 넥라인 잡고 넥라인 돌파를 하는 순간 여기에서 이전에 그래도 범위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 그럼 50K, 55K까지 우리가 말했던 매수 지점까지도 충분히 올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매수 예정 구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솔직히 저도 좀 불안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여기 왔을 때 조금만 더 내려왔으면 샀을 건데 이번에도 지금 또 놓친 거 아닌가라는 지금 좀 걱정을 저도 하게 만드는 차트긴 한데,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번에도 기회를 놓친 거다라고 하면은 기준점을 어디로 잡냐면 70K로 잡습니다. 말했던 거. 자, 이번 이 차트는 3월 17일 날 알려드린 거예요. 3월 17일 날 얘기를 드리면서 이 70K를 회복을 할 수 있는 자리지만 이 구간 회복 못하면 눌린다면은 저점 최대 61K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17일이면 여기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17일이면 여긴가요?
우선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때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를 드렸던 게 여기에서 만약 돌파 못하면은 61K까지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61K까지 내려왔죠. 지금 보시면은 61K 최대 60일까지 내려갈 수 있는 자리다. 근데 만약에 올리더라도 70K를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서 왼쪽 어깨, 이 오른쪽 어깨도 왼쪽 어깨 정도는 나와야 되니까 한 70K까지도 갈 수 있지만 70K를 돌파를 확실하게 못하면은 하방은 계속 열려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70K를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오면은 이제 그때는 추격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방식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여기에서 오를 수 있는 이 범위까지는 좀 생각을 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조정을 받는 경우도 우리는 보고 있으니까 일단은 저는 조급하지 않게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차트로 보면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올라올 수는 있다. 왜냐? 여기 레프트 숄더랑 거리가 비슷하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조정을 주는 이런 형태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를 보면서 가능성 열어두면서 지금 조금 더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했던 비트코인 차트 안 보일 때는 다른 차트를 비교해 봐야죠. 비트코인과 반대로 가는 차트 USDT 도미넌스를 우리가 보면은 조금만 확대해서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비트코인과 완전 반대로 가는 차트죠. 지금 USDT 도미넌스도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올렸다. 이 말은 뭔가요? 비트코인과는 반대로 가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반대로 여기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내렸다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있는 위치가 여기에서 아래 구간 지지 라인에 지금 부딪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여기에서 지지를 하고 한 번 더 올린다. 그럼 비트코인은 반대로 저항 맞고 내린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에서 이제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가는 게 지금 완전히 깨진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또 이렇게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일단 형태는 여기에서 지지받으면서 올리고 있는 이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올린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또 내린다. 이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도 참고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를 보면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은 이제 이게 높다라는 거는 미국에서 기관들 고래들이 얼마나 힘을 쏟고 있고 매수세가 강한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건데, 이전에도 이렇게 상승을 했던 경우를 보면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았어요. 말했던 것처럼 지금 시장은 미국이 주도를 하는 게 100%입니다. 확실합니다. 미국의 기관들이, 미국의 고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움직여요. 자, 이번 하락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되고 있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마이너스가 된다. 미국에서 이제 힘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니까 가격이 내려가고, 그리고 올라갈 때는 프리미엄 갭이 높았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형태를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반등을 살짝 줬는데 이때 프리미엄이 그렇게 높은 형태는 아닙니다. 자, 이전과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도 이렇게 올라올 때는 굉장히 프리미엄이 강하게 미국에서 이제 강하게 매수세가 붙었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지금 형태가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살짝 올라왔다가 지금 약간 눌림 받고 있을 때는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형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약간의 기술적 반등, 그냥 개미들이 지금 탑승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고래들, 뭐 갈색 고래들이 뭐 지금 뭐 강하게 매수세를 뭐 열고 뭐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여기에서 약간의 이제 반등을 주는데 이게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새우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개미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 지금 여기 고래들의 큰 움직임은 그렇게 나오진 않고 있다. 보라색 고래는 살짝 움직이고 있는데 갈색 고래는 뭐 움직임이 크지는 않고 있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제 또 우리가 한쪽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되죠. 일단 저는 아직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이제 좀 의미를 두고는 있는데, 한 가지 이제 걸리는 건 이 부분이에요. 지금 숏 포지션에 너무 많이 사람들이 몰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숏 포지션에 많이 너무 집중이 됐을 때는 가격을 확 청산시키면서 끌어올리는 이런 형태의 패턴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거든요. 이전에도 여기 왔을 때 이런 식으로 갑자기 내리다가 확 올리는 이런 형태. 지금 근데 숏 포지션이 좀 굉장히 과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확 올렸다. 지금 일단 올리긴 어느 정도 올렸을 건데 만약에 숏 포지션을 저도 근데 좀 말씀드릴게요. 저 숏 포지션 가지고 있어요. 숏 포지션 가지고 있고, 숏 포지션 어디 가지고 있냐면은 저 지금 67088에 들고 있거든요. 67088 여기입니다.
제 숏 포지션 범위 여기거든요. 지금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이게 부끄러울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67088 숏 잡고 있는 상황이고, 이쯤 되면은 한 번 더 포지션 추매를 진행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70K 이상까지 넘기지 않으면 저는 아직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 이런 형태로 다시 한번 또 내려가는 형태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잡고 있는 거고, 우선은 말했던 거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갑자기 가격 변동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기준, 저는 이제 만약 70K 넘기면은 손절을 하고 이제 롱으로 다시 뭐 현물도 그냥 급하게 타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추세가 확 변하지는 않았다. 사람이 웃긴 게, 여기에서 이제 조정을 계속 얘기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정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지금 한 이 정도 범위가 나왔죠. 조정이 이 정도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한 반 정도 올리니까 닌 또 틀렸네, 기회를 놓쳤네. 이러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일단은 조정을 보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지금 조정분을 끌고 와서 수익을 다 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이제 이 정도 올라오니까 또 기회 놓쳤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기회 놓치면 놓치는 대로 전 살 겁니다.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이렇게 일단 수익 확보를 하고 좀 더 아래로 내려와야 저는 현물 매수 지점인데, 여기 기회 안 주면 그냥 제가 운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할 거예요. 진짜 이번에도 또 기회 안 주네, 이런 생각으로 할 건데, 일단은 저는 제 기준에 맞춰서 매수를 할 거니까 참고하시고, 만약에 저는 이 부분 얘기 드렸어요. 나는 이 기준이지만 나는 조금만 더 관대하게 움직이겠다, 나는 놓치는 게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 좀 더 위에서 잡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딱 말하는 지점이,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 와서 무조건 딱 찍는 여기 바닥을 찾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를 잡았을 때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내 이 구간을 안 주고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저의 기준까지 왔을 때 그냥 마음 편하게 매수를 하겠다라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저는 일단은 이 큰 틀에서는 이 정도를 좀 바라보면서 일단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이 관점이 깨지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라이트 숄더가 좀 과하게 헤드를 넘기는 경우나 뭐 이런 경우가 필요하겠죠. 그 전까지는 저는 일단은 이런 형태를 지켜보면서 대응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영상은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단기적인 악재는 해소가 됐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했던 거, 저는 수익 잘 내고 있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수익 잘 내고 있고, 저희 선물 채팅방 보세요. 다들 수익 내셔서 기분 좋아가지고 이렇게 서로 선물 보내면서 저희는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항상 유튜브 댓글에 악플 다는 분들이 많은 것 뿐이지, 저희는 저희끼리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시고 뭐 비웃으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비웃는 분들보다는 수익을 더 내고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말했던 거 이렇게 우리끼리라도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채팅방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늘 말하지만 영상 아래 구간에 링크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